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지난 여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부족함 없이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발표를 같이 할 때 우리 영화부 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들 나이와 수준과 신앙 성장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또 신앙 간증까지 우리 중고등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정말 뿌려진 말씀이 싹을 키우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 쓰실 만한 귀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같이 보시면서 은혜도 나누고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조가연입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유레카 두 번째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중고등부에서의 첫 수련회인 만큼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놀러 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단순히 재미만이 아닌 감동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물놀이에서는 서로의 거리낌 없이 즐겁게 놀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생님과 선후배들이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된 특강에서는 나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친 저녁 집회에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금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너의 이름은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그 시간에는 서로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고민 등을 모두 솔직하게 고백하는 감동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두가 각자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장 즐겼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시간에는 몇 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들을 진솔하게 펼치는 시간이었고 각자의 주장들이 옳다 그르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실제로 TV에서 방영되는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하여 각자 조를 짜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겪은 일들을 주제로 열심히 연극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자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하여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가면서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프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꿈에 다가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주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아주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바베큐 파티를 했는데 이 시간을 빌어 열심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3년 후 나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잊혀져 가는 지금의 제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첫 번째로 갔었던 이번 수련회는 정말로 기대 이상의 수련회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질 수 없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좋은 날씨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진우라고 합니다. 저도 가연이랑 비슷하게 이거 발표를 할 걸 써왔는데 가연이는 되게 모범 답안을 제시를 했죠. 저는 되게 솔직한 마음으로 썼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유난히 더운 올해 여름, 중고등부에서는 충청북도 청주시 인차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조장을 맡은 저는 솔직히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남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한 공간으로 트여있는 지하에서 자야 하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처음 지하실을 보고 설마 했는데 정말 그곳이 남자 숙소라니 면허는 없지만 당장이라도 차를 몰고 집으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씻을 수 있는 시설도 열악하고 푹푹 찌는 날씨에 남자 숙소는 지하실이라서 에어컨뿐만 아니라 사생활도 보호될 수 없다는 사실은 저희를 너무나 우울하고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부정하고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생긴 우울함은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온몸을 던지며 신나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수영장 물을 잔뜩 마시고 물에 몇 번이고 뛰어들고 동생들과 친구들이 머리를 힘껏 물에 쳐박으며 우리는 경직되었던 어깨를 풀 수 있었고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걱정과 금신들이 풀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사이가 어색하고 애매했던 몇몇 동생들은 저를 슬슬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스스럼없는 사이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놀 수 있었던 물놀이와 물썰매 놀이로 선후배 간에, 남녀 간에, 대화가 없던 친구 간에 수련회 첫날이 어색하고 무거웠던 분위기가 풀어지고 긴장감도 한꺼번에 풀어버릴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놓여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둘째 날에 했던 너의 이름은 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울을 마주대하고 거기에 비친 나 자신과 대화하며 자기 자신의 부족했던 점, 잘못한 점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결심하는 시간이었는데 처음에는 분위기도 어색하고 혼자 하기도 민망한 활동을 한 명씩 단상에 나와 소감을 말하라고 해서 아무도 나가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1분이 10분 같았고 이 활동을 통해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영겁의 시간 속 인내와 끈기를 알려주시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먼저 마음을 여는 고백을 해주셨고 용기 있는 동생 승혁이가 나와서 재미있게 분위기를 풀어주고 덕분에 저도 다음 차례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반 이상의 학생이 나와서 솔직한 자기 마음속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죄송한 점, 오빠나 누나에게 미안한 점, 게을렀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우는 친구들을 보니 역시 사람 사는 것 똑같고 하는 고민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생들과 친구들을 보니 정말 제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비정상 회담이 있습니다. 이 활동은 두 개의 주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근거를 이야기하는 활동이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교회를 떠나는 친구 꼭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 비정상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 기획을 듣게 되었을 때는 중고등부 안에서 TV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수준 높은 토론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걱정대로 근거가 부족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들을 가지고 우기고 순서 없이 막 끼어들면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주입식으로 받아온 것과는 다르게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입장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에 가장 잘 임한 학생은 선물로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토론에 제 목을 걸었고 결국에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에 이렇게 유익한 활동들과 몸과 머리를 열심히 움직이고 나면 저녁 식사 후에는 김효성 목사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뜨거워진 몸을 식히고 지친 마음을 정리하며 듣는 설교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정신없게 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있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집착하고 성급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했습니다. 물론 자기 전에는 친구들과 동생들끼리 밤새 뿅망치로 머리를 때리며 노는 시간을 재밌게 가졌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이 시간을 즐겁게 여겼을 겁니다. 두 번째 날 잠을 자기 전 선생님들과 몇몇의 고등학교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께 털어놓자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성심성의껏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오가는 대화와 선생님들이 진심 어린 말씀은 우리 학생들을 위로해 주시기에 충분했고 세대 간의 소통이 이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머리에 여러 장의 그림처럼 많은 추억과 기억들로 남아있을 정도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소중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수련회를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와 선후배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를 이렇게 항상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민하고 갈등하며 힘들어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차렷 경례. 우리 영아부 유치부야 보는 것 자체로 기쁨이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유초등부가 예년에 비해서 이 율동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돈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참 감동이 되는 그러한 율동들을 볼 수가 있었고, 우리 중고등부가 독특하게 수련회 때 받은 바 은혜를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간증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에 그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것, 겪었던 것들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분명히 저들의 마음속에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한 성장이 있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 수련회의 주제를 따라서 아마 주제 찬송으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오른쪽 제일 끝에 앞쪽에 서 있던 노란 치마가 노랬나 웃돌이가 노랬나, 치마가 노랗군요. 우리 윤미나 자매가 이제 내일부터 약 8개월 정도의 필리핀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